겨울은 혹독합니다. 세상의 모든 색채가 사라지고 나무만이 차가운 공기를 견뎌냅니다. 그러나 이 계절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한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19세기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이 왔을 때 내 안에 영원한 여름의 불꽃을 지니고 있다는 확신이다. 25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당신은 어떤 불꽃을 품으셨을까요? 오늘은 그 뜨거운 불꽃을 조용히 꺼내어 함께 들여다보고 새해에 대한 힘찬 희망도 가져보는 산책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1월의 두 번째 밤, 따뜻한 문장으로 문을 활짝 연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에세이 산책, 불독묵 정지연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 수학자의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인생의 후반기에 발견한 새로운 열정, 내 안에 영원한 여름 불꽃을 노래하는 A Beautiful Mind의 OST All Love Can Be입니다. 이 곡은 천재적인 재능과 정신질환 사이에서 고독하게 싸우던 주인공 존 내쉬가 마침내 사랑과 헌신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에 흐릅니다. 모든 사랑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제목처럼 우리가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열정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시선이 아닌 우리 내면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임을 이야기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All Love Can Be.
아침에 시를 만나는 행복. 정연석. 새벽 5시에 잠에서 깨어나면 DVD 리모컨을 찾는 것과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습관이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새벽 잠이 없다고 하시던 어른들의 전철을 닮아가고 있다. 어른들은 일을 하려고 일찍 일어나셨는데 인터넷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 세대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하루에도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많은 요즘, 아침 뉴스를 보는 것도 현대인으로서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아마도 직접적인 생산성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아침형 인간이 남보다 정보나 지식을 얻는데 유리하다는 진실은 부정할 수 없다. 4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늦게 시인 등단을 하고 아침에 문인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문학 탐방을 하고 시인 서재에 들러서 좋은 시의 댓글을 달기도 하고 문안 인사를 하는 등 새로운 활동 영역이 생겼다. 문인의 길을 걸으며 늦었지만 열정을 불태워 시와 수필을 쓰고 시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시인 서재는 공부방이며 놀이터가 되었다. 시인 등단 1년 후 시집 한 권을 발간하면서 시집 이름을 아침에 시를 만나는 행복이라고 장명한 의미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시인과 정보를 교류하고 시를 쓰는 행복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를 만나는 그 순간은 힘든 일상의 고달픔을 잊고 편안하며 행복한 시간에 멈추어 있는 것 같다. 전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 날이면 눈은 떠지는데 몸을 일으키기 힘들 때도 있다. 그렇다고 게으름을 피우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서재 탐방 일과를 수행할 수 없고 회사 근무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날 할 일은 그날 처리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성격도 문제가 있지만 아침에 시를 만나는 행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는 100세 시대라서 건강관리를 잘한다면 장수를 할 수 있다는 말들을 많이 듣는다. 암이나 급작스러운 사고가 없다면 100세를 살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감이 가슴을 부풀게 한다. 물론 질병에 대한 가족력 등 여러 가지 복병도 있지만 미리 조심하고 건강관리에 노력한다면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가리킨다. 2007년 미국에서 제작된 롬 라이너 감독, 잭 니콜슨, 모건 프리먼 조연의 영화 버킷리스트가 상영된 후부터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영화는 죽음을 앞에 둔 주인공들이 한 병실을 쓰게 되면서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병실을 뛰쳐나가 일을 하나씩 실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라 아직 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영화 속 메시지처럼
버킷리스트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다 가려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리스트라 할 수 있다. 어쩌면 버킷리스트는 체험과 경험을 핵심으로 추구하는 내용인 것 같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직접 본 것은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부담 없이 경험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가식적으로 말하다 보면 거짓말이 금세 들통이 난다. 백문불여일견이란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직접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유용한 경험을 하고 싶고 경험은 삶에 응용하고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은 자산이 되고 미래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과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습하면서 색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대부분 고령화되면서 적극성은 줄어들고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생에서 지나간 시간이 더 많고 이제 얼마나 살겠느냐고 미래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점점 삶이 위축되고 쇠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이제 남은 인생에서 어떠한 일을 하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동안 공직생활과 민간기업 근무 경력으로 많은 경험이 있으니 새로운 일을 두려워 말고 도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고 싶다.
우리 모두가 삶의 후반기에도 새로운 시작과 영원한 열정의 불꽃을 지닐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곡 All Love Can Be에 이어서 보이스 액터 염수경님의 목소리로 아침의 시를 만나다 라는 에세이 한 편 들었고요. 이어서 영화음악 한 곡 더 들었죠. 이 곡은 서정적이면서도 깊은 성찰이 느껴지는 피아노 선율,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의 OST를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듯한 이 멜로디는 방금 아침의 시를 만나는 행복이라는 글을 통해 만난 작가님의 문학을 향한 절실한 열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듯합니다. 오늘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에서는 사람과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온 정연석 작가님의 에세이로 출발했습니다. 낯설지만 익숙한 그의 글 속 풍경으로 지금부터 천천히 걸어가 볼 텐데요. 자, 그럼 오늘의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과 기업 임원 경력을 뒤로하고 늦은 나이에 시인으로 등단하며 인생의 고비마다 다시 일어서게 한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작가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작가님은 어느 문학사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며 또 꾸준히 글을 쓰고 있으시는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알려져 계시는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 대한문인협회에서 시와 수필 등단을 했고요. 네. 지금 한국문인협회에 소속 회원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시와 수필을 쓰고 있는데요. 네. 항상 그 시와 수필을 쓸 때는 그 모든 그 내 생각과 네. 마음에서 느끼는 느낌 같은 것을 글로다 쓰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 네. 앞서서 저희가 첫 번째 에세이로 들었던 아침에 시를 만나는 행복에서 들어보니까 5시면 일어나서 예. 네, 시를 쓰고 명상을 하시는 예. 그런 루틴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예,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루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어려서 이제 어른들하고 이제 같은 방을 쓴 기억이 있는데요. 네. 어른들은 뭐 새벽 4시, 5시면 벌써 일어나서 농사일을 하러 나가시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런 때에 이제 일찍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고, 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먼 거리를 출퇴근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또, 일어나서 5시 네. 정도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네. 하여간 출근을 하는 그런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대한문인협회 서재에 들려서 네. 밤새도록 써놓은 작가들의 시나 네. 수필을 읽어보고 네. 그런 게 생활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오랜 공직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딱 배워도 이렇게 반듯하시고 예.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네, 모르지만 네. 좀 느껴지거든요. 예. 어떻게 시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원주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 중학교 졸업 맞고 이제 원주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네. 같이 친하게 지내던 세 사람이 네. 이제 소위 총록파 시인을 이제 모델로 네. 그런 문학을 해보겠다는 아. 꿈이 있었습니다. 아, 멋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때부터 이제 시나 이런 글에 대해서 네. 관심이 많았고 네. 그래서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오늘 작가님 책을 지금 들고 나오셨는데 네. 두 편의 저서가 있으시네요. 네네. 아침에 시를 만나는 행복이라는 네. 시집 한 권과 네. 가던 길 잠시 멈추고라는 에세이집 두 네. 편을 들고 오셨는데요. 네. 어느 것이 더 먼저 쓰신 거예요? 이제 가던 길 잠시 멈추고라고 하는 이제 제목은 네네네. 제가 40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을 하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40년 공직 생활이 멈춰졌죠. 네. 그래서 그 길을 멈추고 새롭게 내가 무엇 할 것인가라는 그 이제 기로에서 네. 쓴 게 수필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공직 생활은 이게 일반 이제 기업도 그렇지만 그 더 견고하고 안전된 직업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생활을 하고 딱 나왔을 때는 사실 많이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그 마라톤 선수가 네. 그 결승 종점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다가 네. 멈춰준 기분이랄까요. 아. 그러니까 좀 그 퇴직을 하고 한두 달 동안은 네. 좀 뭐 멍한 뭐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에서 네.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여태 달려왔던 길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그 허무함도 있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사이에서 잠깐 벗어나서 또 그 홀가분함인 잠깐이고 그러실 수도 있었을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문학의 힘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왜 문학을 아까 뭐 친구들과 시를 쓰고 뭐 청록파처럼 이런 네. 걸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문학이 가진 어떤 힘, 어떤 매력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이, 네. 부실하려나요? 네. 필이 그 무기보다도 강하다 하듯이 음, 그 어떤 그 어려움에서 그 글을 쓰면은 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어려울 때나 또 이제 기쁠 때나 그 틈이 나면은 글을 좀 이렇게 쓰는 그런 자세로 일생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주로, 시를 이제 작가님들마다 글을 쓰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네. 어느 시간대가 나는 참, 이게 막 시가 나를 찾아온다? 막 글이 네. 나를 막 깨우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어느 시간대가 가장 활발하게 글을 쓰는 시간대일까요? 글을 쓰는 좋은 시간은 아침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침 시간. 좀 고요한 그 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에 쓰는 것이 좋은데 네. 저는 이제 그 바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지하철을 타고 가다도 그 시를 썼고 네. 그리고 어디 카페가 앉아 있다가도 시를 쓰고 그래서 네. 그 전천후 시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네. 눈만 돌리면 눈에 들어오는 족족 다 시로 다가오는 시기가 있고 그렇죠. 또 잠잠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가장 활발한 시기일까요? 좀 잠잠한 시기일까요? 제가 2021년도에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네. 이제 5년 차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초창기에는 정말 그 아주 열정적으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까지 쓴 시가 한 500편 정도 되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조금 그 템포가 조금 늦어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요새도 카페에 가서 앉아서 네. 사람들 생활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네. 이제 아무런 일상적인 시를 쓰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조그만한 여유, 네. 내가 숨 쉬고 내 생각에 공기가 들어가는 순간 그런 네. 시간들이 있어야 시가 써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글을 쓸 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작가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처음에 5년 막 4, 5년, 1, 2년 그때부터는 시가 정말 앉은 자리에서 막 시가 이렇게 뽑는다고 해서 그렇죠. 막 막 웃음 떨어지는 솟아나온다고. 막 도토리 줍듯이 막 네. 시를 줍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작가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네. 처음 시를 접할 때는 네. 그 선무당 이제 애기 무당 같다. 그래서 막 애기 무당은 막 중얼중얼 말을 네. 많이 한다면서요. 저는 네.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고, 네. 어느 순간 또 잠잠해지는 시기가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는 몰랐거든요. 계속 네. 그렇게 줄줄줄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네. 순간 좀 네. 잠잠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시를 등단해서 처음에는 네.
그런 애기 무당처럼 그냥 뭐 끊임없이 시를 썼다라고 하면은 네네네. 이제는 이제 한번 돌아보니 네. 그 시들이 네. 시어들이나 이런 네. 것들이 좀 네.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을 좀 정제되게 맞습니다. 그러고 시를 써서 많이 퇴고를 하는 그런 네. 이제 습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퇴고에 집중하면서 문학적으로 그 강도를 높이는 네. 수준을 높이는 단계에 들어서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에세이 산책에서 지금 이제 시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를 네. 먼저 접하다가 네. 이제 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압축, 그죠? 네. 함유, 그다음에 은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줄여 쓴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늘려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걸 다 펼쳐놔야 되겠다. 이제 네. 그때 에세이에 손을 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에세이를 쓰다가 다 펼쳐놓다가 네. 나를 이렇게 너무 펼쳐놓지 말고 좀 살짝 감추면서 하고 싶다. 이럴 때 또 시를 쓰시게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인사 나누자마자 너무 막 말씀을 잘해주셔서 너무 칭찬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또 네, 말씀 알겠습니다. 나눌까요?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꿈과 희망에 찬란한 응원을 실어줄 음악 한 곡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곡은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네. 영화 버킷리스트의 OST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입니다. 네, 인생의 종착역을 앞두고도 새로운 도전을 향해 떠나는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이 곡은 삶을 되돌아보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당신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를 건네는 곡 함께 듣겠습니다. Sitting in the morning sun, I'll be sitting when the evening comes, watching the ships roll in, and then I'll watch them roll away again. Yeah, I'm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watching the tide roll away. Ooh, I'm just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wasting time. I left my home in Georgia, headed for the Frisco Bay, 'cause I've had nothing to live for, and look like nothing's gonna come my way. So I'm just gonna sit on the dock of the bay, watching the tide roll away. I'm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wasting time. Look like nothing's gonna change, everything still remains the same. I can't do what 10 people tell me to do, so I guess I'll remain the same. Yes, sitting here resting my bones, and this loneliness won't leave me alone. Listen, 2,000 miles I roam just to make this dock my home. Now I'm just gonna sit at the dock of a bay, watching the tide roll away. Ooh, I'm sitting on the dock of a bay, wasting time. 음악 잘 들었습니다. 다시 작가님의 글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시인으로 등단하시고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 평소에 이제 머릿속에 있고 가슴에서 느꼈던 네. 그런 것들을 글로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나 수필로 네.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그 소소한 행복이 있더라고요. 네. 소소한 행복. 예. 더 많은 또 행복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뭐 조금 이제 더 나가면은 또 그런 시나 수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데 그 이렇게 퍼지고 네. 또 독자들이 또 아는 분들이 또 연락을 해오고 네. 그래서 야 이제 나도 등단 작가구나 이런 자부심 네. 그런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네. 지금 작가님의 그 저서 가던 길 잠시 멈추고라는 이 책은 그 우체국장으로 지내시던 네. 그 시절에 이제 글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체국에 하면 왠지 따뜻한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예,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러면서 네. 우체국에서 근무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체국에는 이제 창구에 손님들이 오셔서 네. 우편물을 붙이고 뭐 예금 보험 이런 업무도 보고 네. 그럽니다. 특히 연말연시 같은 때 이제 연합장을 이제 보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우편물이 산더미 좀 쌓여가지고 맞아요. 며칠씩 집에도 못 가고 그거를 구분해서 네. 그 이제 수신인들한테 보내주고 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사라진 이야기죠. 그렇죠. 요즘에는 지금은, 연한장을 예, 보내주신 분들이 거의 계시죠. 없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는 연한장, 그것도 네. 실 붙여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실 실 붙여서 붙여가지고, 연한장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따뜻한 거, 이제 고를 때부터의 행복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떤 거를 어떤 카드를 고를까 해서 고를 때부터의 행복이었고, 네. 그 한자 한자 글로 쓸 때, 또 틀리지 않게 이 그렇죠. 마음을 먼저 정리하고 또 또박또박 눌러 쓴 그 행복이 있었어요. 그런 행복을 전하는, 그래서 우체국 가면 왠지 따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 손글씨 편지가 없어요. 네, 그죠. 어떤 그 문자화서 네. 프린트가 된 네. 그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편지도 좀 삭막하고 그렇죠. 우체국 편지도 줄어가고 있는 데다가 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이면 우체국에서 오는 거는 명세서 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고지서 고지서, 받아들면 명지서 이런 것만 돈 같아요. 내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체국에서 보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네. 그 삶의 현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 그 고객들의 만남과 그 뭐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다 글감이 되고 네. 그랬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우체국에서 이제 창구에서 근무할 때는 네네. 이제 자기 어떤 그 누구한테 글을 보내야 되는데 글을 네. 직접 못 쓰니까 네네네. 와가지고 말로 다 이제 하세요. 그러면 네. 이제 그거를 대필해서 네. 편지를 보내준 적도 있고 네. 그러면 엄청 또 고마워하시고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에세이 중에서, 네. 두 번째로 작가님이 소개하고 싶은 에세이 보내주신 게 있거든요. 네. 그거 한 번 더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 전에 음악 한 곡 더 듣고요. 네. 소개해 드릴 건데, 이번에도, 역시 염수경 보이스 액터의 목소리로 네. 편안하게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인생은 항상 새로운 도전이다.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여 6년을 덤으로 일하는 행운을 얻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여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러 모임에
다양한 지인들과 만나서 식사하며 술도 마시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바쁘게 보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도 들고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면서 아내는 건강 관리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한다. 듣기는 싫지만 남편에게 건강을 신경 쓰라는 잔소리를 거머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에서 건강에 대하여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데 지금의 생각과 행동은 다소 비겁하고 도전이 없는 나약함에 함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해본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낯선 곳을 두려워하지 말고 익숙한 곳을 두려워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낯선 곳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의미로 이해가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낯선 곳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고 접근하기 싫어한다.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야 얻는 것이 많고 블루오션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감하게 다가가야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 마케팅을 할 때도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모험을 해야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위험한 곳에 소득이 많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익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성과를 이루려 애를 쓴다면 시장도 좁고 성과도 미흡할 것이기에 새로운 시장을 향해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레펠이란 경사가 급한 절벽을 밧줄을 사용하여 내려가는 것이며 헬리콥터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거나 빌딩 같은 건물에서 밧줄을 이용해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행동을 말한다. 헬기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밧줄을 이용해 하강하는 헬기 레펠은 고난도의 핵심 기술이다. 군대 생활을 할 때 유격 훈련을 하면서 레펠 감옥을 이수해야 하는데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공포에 휩싸이고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레펠은 시작이 두렵지 발이 떨어지고 나면 밑으로 하강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 좋은 시를 많이 쓰고 싶은 욕망과 인생의 종착역까지 남은 시간은 아마도 환비례하지만 자신의 바램과 실천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건강 관리를 잘하면서 생애 주기를 늘린다면 반비례를 정비례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본다.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은 즐거웠고 행복했다고 자부해왔다. 강원도 횡성 시골에서 태어나 공무원으로 봉직하였고 총괄 우체국장도 여러 번 하였고 퇴직 후 6년간을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일을 하였으니 행복이라는 명칭을 써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면 신체와 마음이 병들고 힘이 없어서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할 수 없다는 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심신이 피폐해지면 가장 좋아하는 시를 쓰지도 감상하지도 못할 불행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를 만나고 하루를 여는 즐거움과 행복을 오래도록 향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의 삶의 질은 건강관리가 핵심이며 가장 중요하다. 남편의 건강에 가장 신경을 쓰는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하루에 10,000번은 걸어야 한다고 퇴근 시 버스 정류장 몇 개를 걸어서 집에 오라는 아내의 진심 어린 충언을 받아들여 실천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은 최소한 줄여서 마시라는 잔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일들을 성실히 실천해야만 아침에 시를 만나는 행복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Every night in my dreams I see you, I feel you. That is how I know you. Go on. Far across the distance and spaces between us, you have come to show you. Go on.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 Once more, you open the door, and you're here in my heart, and my heart will go on and on. Love can touch us one time and last for a lifetime, and never let go till we're gone. Love was when I loved you one true time. I'd hold you in my life, will always go on.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 Once more, you open the door, and you're here in my heart, and my heart will go on and on.
타이타닉의 My Heart Will Go On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 정연석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가님은 제가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엄청 성실하신 분 같아요.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글을 써서 지인과 만나 문학을 얘기할 때 야, 나 저 작가 알아. 네, 아는 작가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 작가의 입장에서는 독자가 내 지인이 아닌 예. 일반 독자가 예. 많이 늘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글을 쓰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모르는 분이 나를 알아봤을 때 그런 네. 경험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 이야기 잠깐 해주시겠어요? 예, 하여간 인터넷이나 이런데 이제 뭐 제 이름을 치면은 네. 이제 뭐 시나 수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이제 저를 평소에 알고 있던 분들은 뭐 당연히 그 내용을 알지만 네. 이제 전혀 모르는 분들도 네.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래요. 네. 어떤 거는 좋다, 어떤 건 참 뭐 저기 감동이 준다 네. 이런 걸 받았을 때 그 댓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글에 대해서 글을 얼마나 잘 쓰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네. 다만 독자가 제 글을 읽어보고 네.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네. 어떤 그 표현을 해준다면 네. 더 이상 그 행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글을 쓰면 작가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할까요? 그 글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하여간 네. 그 글을 저는 그 자연에 대한 글을 많이 쓰니까 네, 자연. 그래서 이제 자연 그 사계절이 바뀌고 뭐 초목이 뭐 단풍이 들고 이런 네. 것들 네. 그런 게 대해서 순수한 그 글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네. 제 글이 네. 다른 데 서재에서 다른 데로 이게 퍼날려져 가지고 네네네. 그 이제 또 인터넷에서 네. 또 새로운 그 독자들한테 보여지고 그럴 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내 글을 누가 읽어주고 감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할 때 그러시군요. 행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SNS도 좀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매체를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뭐 그 단톡방 같은 데는 이제 뭐 고정적인 네. 그런 거고 네. 이제 유튜브 네, 유튜브도 하시고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페이스북, 그런 데다가 이제 네. 네, 그 글을 올리기도 하고 또 그러시군요. 다른 분들의 글에 대해서 네.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글을, 뭐 어떤 것도 작가님들도 소통을 하지 않으면 예. 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 소통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그렇습니다. 거죠. 네,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분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늘 가식이 없는 진솔한 좋은 작품을 써서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으네요. 저희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저희가 중간에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이제 끝이 보여요. 예. 산책길이. 저희가 1시간 동안 산책을 하는 중인데 거의 다 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또 안 하고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요. 예.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가 작가라고 저는 생각하면 네. 되고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 삶의 윤활유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여러분들도 글을 쓰시고 또 글을 발표하고 또 다른 분들의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신다면 네네. 우리 모두가 문학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고 네. 새해 26년 1월 두 번째 날이거든요. 예. 너무나 따끈따끈한 날이죠. 그렇죠. 네. 작가님이 우리 청취자분들께 좋은 또 말씀 한 말씀 더 주시면 어떨까요? 그 2026년은 이제 병오년이라고 합니다. 네네. 붉은 말의 해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청취자 여러분들 그 붉은 기운으로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네. 건강하시고 네. 문학에 좀 관심 가지시고 네. 글을 좀 많이 쓰시고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좀 너무나 좋은 말씀이시고 저한테도 하신 말씀 같아서 저도 새겨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에세이 산책 해보셨는데요. 좀 어떠신가요? 아니, 너무 아주 감사하고요. 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아, 네. 네. 또 책 한 권 내시고 오시고, 예, 예. 또, 좋은 작가님들과 또 함께도 오시고, 예. 네. 저희가 또 특집편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특집편에 한번 또 불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또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네. 또 같이 산책하시면 되죠, 뭐. 아, 그렇죠. 차 한잔 마시러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연석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새해 첫 작가로 출연해 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작가님께 음악 한 곡 더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네. 이 곡 마저 듣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련하면서도 숭고한 침묵을 담은 가브리엘스 오보에. 오보의 선율이 지나온 시간들을 조용히 위로하며 마지막 인터뷰를 위한 깊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 곡 함께 듣겠습니다. 오보의 아름다운 선율에 젖어 보셨나요? 네, 이제 장전의 에세이 산책 막을 내릴 시간이네요. 영화 쇼생크 탈출 속 주인공 앤디 듀프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 새해 첫걸음 앞에서 당신 안에 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희망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새로운 도전의 연속입니다. 익숙한 곳을 두려워하고
낯선 곳에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진솔한 기록만이 가장 깊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오늘의 끝곡은 역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곡, 쇼생크 탈출의 엔드 타이틀을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기나긴 고난 끝에 마침내 자유를 얻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주인공의 마지막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정연석 작가님의 도전적인 삶처럼 이 음악에 웅장하고 희망 가득한 멜로디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새로운 해를 향한 도전의 용기를 심어주기를 기원하며 메시지 전합니다. 장전의 에세이 산책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편의 시처럼, 에세이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한 해 되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영화음악과 함께 마음의 산책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윤식, 구성 이은숙, 진행의 장견이었습니다.